저기요. 네? 중앙대학교 수시 몇 등급으로 입학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4학번 서정우입니다. 중앙대학대 내신 몇 등급으로 입학하셨나요? 최종 내신은 1.72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수시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약대에 가신 고등학교 선배님이 진로 캠프 시간에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약대에 가서 약사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대 내에서 배우는 과목들도 접해보고 약대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또 약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기부에서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나요? 한 과목에서 배운 게 있다면 다른 과목에도 접목을 시켜서 내 진로 분야와 연관되게 활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게 제일 강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3학번 김휘은입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내신 몇 등급으로 입학하셨나요? 평균 1.52로 입학했고 수학, 과학만 보면 한 1.3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식물 면역에 대한 개념을 처음 알게 되면서 식물 프로젝트를 한 2년 정도 진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직접 교수님께 선택을 드려서 실험 재료를 얻고 이런 과정들을 다 진행하면서 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또 실험에서는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활동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신의 생기부에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돋보이는 것이 제 생기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등학교 3년 내내 특정한 한 가지 분야를 계속해서 푼다기보다는 의약학 분야뿐만 아니라 순수과학, 환경 분야, 공학 쪽을 또 공부를 해보면서 제 진로와 연관돼서 융합적인 부분이 가장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와서 만족하는 점을 좀 말해주세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장점이 엄청 많습니다. 3학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좋았고, 한강과 정말 밀접해 있어서 저희가 걸어서도 나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압구정이라던가 강남이라던가 이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강의실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여러 가지 시설들도 또 따로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공부할 수 있거나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에 그런 정상에 올라 계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공직 약사나 병원 약사, 심지어는 해외 다국적 기업으로 나가신 분들까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 같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부 24학번 이영주입니다. 중앙대학대 내신 몇 등급으로 입학하셨나요? 전 과목 3학년 2학기까지 해서 1.28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본인의 생기부에서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하게 그 진로를 구체화해가면서 약학연구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생기부를 채워왔는데요. 그런 꾸준함이 저의 생기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학교에 다양한 행사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 행사마다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했던 노력들이 저의 생기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형을 선택하게 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융합형 인재상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다양하게 한 학생을 인재상으로 뽑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그런 인재상에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융합형 인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3학번 김경택이라고 합니다. 중앙대학대에 내신 몇 등급으로 입학하셨나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산출을 학점제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4.3점 만점에 학점으로 알려드리자면 1학년 1학기는 3.68, 1학년 2학기는 3.96, 2학년 1학기는 4.1, 2학년 2학기는 4.14, 그리고 3학년 1학기는 4.22로 받았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중간고사를 총 3일 동안 보는데 이제 두 번째 날에 이제 시험이 하루가 남았다는 그런 기쁨과 설렘에 친구들과 못 모르고 축구를 해버렸다가 다음날 물리 시험을 이제 망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슬퍼하고 있는데 친구는 진짜 막 축구화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의 생기부에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나요? 첫 번째는 학점이 계속 오른다는 점입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학점을 올리려는 노력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3학년 1학기 때까지 학점이 계속 올랐다는 점이 되게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은 저희 학교는 2학년 때부터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과학 과목을 정해서 좀 더 깊게 파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물리, 화학, 생물 다 이렇게 두루두루 공부하면서 다양한 생기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대 약대에 와서 만족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만족하는 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이다 보니까 애초에 이렇게 막 이곳저곳 서울 방방곳을 돌아다니면서 놀 수 있는 점도 좋고, 제가 3년 동안 정말 이공계열을 또 목표로 하고 그런 공부밖에 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지냈는데, 중앙대학교에 오면서 이공계열이 아니라 두루두루 사람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4학번 반명선입니다. 중앙대 약대에 내신 몇 등급으로 입학하셨나요? 평균 1.48로 입학했습니다.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의 내신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흔히들 2학년 올라가면서 과목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성적이 떨어지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별로 시험을 내는 스타일이 있는데, 개념을 많이 내시면 개념서 같은 거를 더 꼼꼼히 봐서 보완하는 식으로 했고, 서술형을 많이 내시면 어려운 문제들을 풀이 방식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형식으로 풀다 보니 시간도 더 적게 걸리지만 더 효율적이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내신 공부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약학부 24학번 김한결입니다. 본인의 생기부에서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나요? 저는 일단 약학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지만 자기주도 학습이나 내용 간의 유기적 연결이 잘 돼 있어서 생기부를 읽으면서 스토리가 바로바로 떠오르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학년 때 제가 연료전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탐구하고 직접 실험까지 했는데, 그걸 1학년 때만 한 게 아니라 2학년 때도 카이스트까지 가서 끝까지 연구를 해본 게 장점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학번 중앙대학교 약학부 송인천입니다. 중앙대 약대에 내신 몇 등급으로 입학하셨나요? 저는 1.24 정도로 합격했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말고사에 미적분 시험을 쳤었는데, 멘탈 이슈로 아쉽게도 문제 하나를 실수를 해서 2등급이 떴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수능 최저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남들 정시 공부 시작할 때쯤 한 1월부터 최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었나요? 좀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하던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도 같이 따라왔었던 것 같아요.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의 내신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은 수학이었고요.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도 동시에 이제 문제 하나하나마다 고민을 깊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제 수학 점수에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중앙대 약학부 24학번 박주연입니다. 중앙대 약대에 내신 몇 등급으로 입학하셨나요? 저는 내신 1.1로 입학했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1학년 2학기 때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줄 알고 일주일 동안 엉엉 울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걸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2, 3학년을 더 열심히 해서 결국 중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내신은 끝날 때까지는 정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최저는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내신 준비를 하지 않는 기간이나 방학에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했고요. 선택 과목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였습니다. 중앙대 약대에 와서 만족하는 점이 있나요? 고등학교 때는 성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공연 무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활동에 참여하기 힘들었는데, 중앙대 약대에는 공연 동아리를 포함해서 여러 많은 동아리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다들 열심히 참여하는 분위기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약학부 2,3학번 김호경이라고 합니다. 중앙대 약대 내신 몇 등급으로 입학하셨나요? 저는 이제 논술로 왔기 때문에 내신 등급은 딱히 기억은 안 나고요. 최저를 맞추려고 수능을 봤었는데 수능은 11113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논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논술을 준비했던 학원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논술을 듣고 찾아오는 학생들을 보면은 의외로 예가부터라고 할 만한 학생들이 오는 걸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 없어 하지 말고 나도 가능할 테니까 도전을 해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논술 최저를 맞추려는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 추천해 주신다면? 생명과학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과학은 되게 변별력이 큰 몇 문제를 제외하면은 그래도 푸는 게 비교적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낮은 1등급 그래도 좀 물어볼 만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중앙대 약대에 와서 가장 만족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중앙대 약대 자체가 워낙에 역사도 깊고 그만큼 배출한 동문 선배님도 많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계신 그런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2,4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신은규입니다. 중앙대 약대 내신 몇 등급으로 입학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소위 말하는 정시 파이터였어가지고 그래서 평균 3.5등급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네, 논술 자체를 준비하는 시간보다는 중앙대학교 약대가 아무래도 수능 최저도 높다 보니까 수능 준비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수능과 논술 준비를 7대3 정도로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미적분을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지 않은 다른 수학 과목인 확률과 통계랑 기하 공부를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과목은 문제를 읽고 나서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는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에게 논술 전형이 잘 맞을 것 같나요? 요즘 추세를 보면 과학 논술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어요. 수학을 뭐 교과서 해설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할 수 있는지나 기하랑 확통이 조금 돼 있는 친구들 그리고 최저를 맞출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 약대에 와서 가장 만족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졸업하고 이제 국시만 하면 이제 라이센스가 나온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진로의 걱정이 많이 사라졌던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국내 거의 1위 약학대학이다 보니까 좋은 동기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제 주위에 있으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만족스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4학번 김기환입니다. 중앙대 약대 내신 몇 등급으로 입학하셨나요? 3점대 후반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수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재수를 해서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현역 때도 중앙대 약대 논술을 지원했었고 그런데 현역 수능 당시 떨리기도 하고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풀어서 중앙대 약대 논술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논술 실력뿐만 아니라 정시 실력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논술에 재도전하여 수능 최저를 맞춰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이 단지 논술 실력만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정시 최저도 생각을 하고 학생부도 조금은 꼼꼼히 챙겨 놓아서 안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논술 전형이 잘 맞을 것 같나요?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에 대한 파악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출문제를 통해 이 학교가 어떤 유형들을 물어보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논술 전형은 자신의 풀이 과정을 서술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게 된 사고 과정 그리고 그 논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서술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써내려갈 수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부 24학번 이성우라고 합니다. 중앙대 약대 내신 몇 등급으로 입학하셨나요? 아마도 2.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수시를 원래는 준비하던 게 아니라 정시를 하다가 재수학원에서 이제 끝나고 수시 논술을 조금 준비를 하게 된 건데요. 약간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평소에 이제 수능과는 좀 거리가 달라서 좀
처음엔 점수 잘 안 나오고 어려웠던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최저를 맞추려는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을 추천해 주신다면? 일단은 물리는 좀 답이 없. 물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물리를 해도 좋은데, 본인이 암기를 잘한다 하면은 생명과학 아니면 지구과학. 생명과학은 이제 시간 싸움이고, 지구과학은 이제 갑자기 신유형 자료들이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열심히 할 테니까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물리랑 화학을 하고,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이상만 받으면 된다. 신유형이 나왔을 때 본인이 잘 대처를 한다 하시면은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새 또 보면은 2과목이 표점이 잘 나왔잖아요. 저도 현역 때는 2과목을 했는데 생명과학 2가 좋은데, 백지에다가 그냥 본인이 뭐 생명과학 2에서 외워야 될 거를 썼을 때 그게 하나라도 멈추지 않고 나올 정도로 외울 자신이 없다면 솔직히 저는 2과목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